혼란한 정치 시사 이야기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술. 12월 10일 목요일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해프닝일 수도 있는데, 저는 해프닝이라고 보지 않고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 제 뒤로 보는 저 청와대에는 최고 책임자가 문재인 대통령이죠. 대한민국의 통수권자입니다. 여러 가지 대통령에 관한 여러 가지 권한이 있고 또 권력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인사권이라고 봅니다. 대통령의 인사권. 대통령 혼자서 모든 국정을 책임지고 운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청와대 안에 참모들도 두고 또 내각도 구성을 하고 무려 수천 개 이상을 대통령이 대통령 이름으로 임명을 할 수 있는 그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 자리들을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인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정권의 그 흥망성쇠가 가름이 되고, 정권이 중요한 게 아니죠. 국민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입니다. 그런데 대통령 인사권이 민주노총을 비롯해서 진보 좌파 단체의 발목이 잡히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임으로 김진표 국회의원, 사선 국회의원이죠. 김진표 의원이 유력했습니다. 유력한 정도가 아니고 거의 그 인사검증까지 들어갔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렸고, 본인도 맡아서 열심히 할 의향이 있다고까지 이야기가 했었죠. 자, 김진표 의원은 노무현 정부에서, 지금 문재인 정권의 토대가 되는 노무현 정부에서 부총리를 두 번이나 했습니다. 하나는 경제부총리, 하나는 교육부총리를 했죠. 그리고 또 문재인 정권이 출범할 때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을 했습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뭐였냐면은 대통령직 인수위가 없이 갑자기 선거가 치러져서 인수위 없이 바로 임기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인수위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였고, 그 위원장이 김진표였습니다. 그렇다면은 김진표 의원은 인수위원장 격이죠. 그래서 여기서 문재인 정권의 100대 국정과제 이런 것을 다 짰습니다. 1호 적폐청산 이런 것까지 다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또 김진표 의원은 경제 전문가입니다. 재경부 출신이죠. 재경부에서 쭉 잔뼈가 굵었고 경제 전문가입니다. 경제통이죠. 그래서 아마도 지금 경제가 워낙 어려우니까 지금 이낙연 국무총리는 언론인 출신이고 정치인 출신인데, 물론 이 김진표 의원도 정치인이지만은 경제통이기 때문에 임명을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에서도 중용을 했고, 문재인 정권 출범 과정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중용을 하려고 했는데, 민노총 뿐이 아니고 참여연대, 경실련 이런 진보 좌파 단체들이 일제히 반대를 했습니다. 이유는 이겁니다. 보수적 성향이 짙다. 김진표 의원은 보수적 성향이 짙다. 그러니까 재정경제부 출신 관료라서 그렇게 일단 선입관을 가는 것 같습니다. 보수적 성향이 짙고, 그 한 사례로 한미 자유무역협정, 한미 FTA를 추진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한미 FTA는 노무현 정권 시절에 추진이 됐죠. 그때 김진표 경제부총리로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이렇게 해서 보수적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미 FTA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집권 시절에 했으니까 직접적인 책임이 있었던 거죠. 그 밑에 일을 했었던 거고. 어쨌든 그런 식으로 노무현 정부에서 일도 했고, 또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도 했고, 이런 사람인데, 일단 진보 좌파 단체에서는 보수 색채가 짙다. 이렇게 하면서 임명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만 해도 청와대 앞에서 참여연대, 경실련, 또 민노총 해서 40몇 개 단체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기자회견을 하면서 김진표는 오히려 청산 대상이다. 이렇게 했고, 그러면서 청와대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12가지 반대 이유를 쭉 설명을 했는데, 보면은 좀 구체적인 것은 없고 추상적입니다. 보수라 이거죠. 그리고 또 지금 보수 쪽에서 김진표 임명을 환영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김진표에 대해서 민노총을 비롯한 진보 좌파가 임명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이 왜 진보냐 뭐 보수냐 논하고 싶지는 않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이 이 김진표 카드를 포기하는 겁니다. 민노총 좌파 시민사회단체에서 반대를 하니까는 김진표 카드를 포기를 하고 그 후임으로 그 대신 대타로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지금 물망에 올라 있습니다. 아마 곧 그 임명을 발표할 것 같습니다. 고육책이죠. 자, 정세균 의장 같은 경우는 국회의장을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의전서열 2위입니다. 국회의장은 대통령 다음입니다. 그런데 국무총리는 국가 의전서열 5위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행정부 안에서 대통령 다음에 2인자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입법부 1인자가 행정부 2인자로 가는 겁니다. 변칙이죠.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 정세균 의장을 왜 다시 고육책으로 선택을 했냐 하면은 김진표, 정세균 전부 다 현역 국회의원이니까 그 현역 불패 신화가 있죠. 인사청문회를 무난히 통과하거나 그래서 아마 이렇게 선택을 한 것 같은데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쾌한 일이 되겠죠. 자, 이 문제도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대통령이 의사결정을 본인이 직접 하지 못하고 이렇게 시민사회단체, 진보좌파 시민사회단체 휘둘러서 국무총리조차도 마음대로 인사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와 있다. 이 상황을 보니까는 최근에 제가 뭐 사석이나 이런 데서 만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의문을 품는 게 있습니다. 대통령이 국가 운영 의사결정을 다 못하는 것 같은데 과연 대통령 뒤에 누가 있을까?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원탁회의 멤버들, 과거 진보좌파가 어떤 난간에 봉착했을 때 진보의 원로들이 모여서 원탁회의 형식으로 모여서 진로를 결정하고 있죠. 그래서 원탁회의 멤버들이 뒤에 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임종석 그 비서실장이 청와대를 장악하고 있을 때는 그때 전대협 출신들이 청와대를 완전히 장악을 했죠. 그래서 전대협 멤버들이 아마 뒤에서 국정 운영을 전반적으로 사실상 이끌어 나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는 민노총을 비롯해서 진보좌파 단체가 공개적으로 이렇게 국무총리 안 돼, 김준표 국무총리 안 돼 이러니까는 그거 바로 바꿔버리니까는 이런 상황에서는 그렇다면은 또 진보좌파 단체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지 않고 뒤에서도 이렇게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 아닌가, 그런 의구심까지 듭니다. 그래서 보다 본질적인 의구심은 과연 청와대의 주인은 문재인 대통령이지만 문재인 정권의 실질적인 주인은 누구일까? 그런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선거권의 혼술이었습니다.